안녕하세요. 저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리앤케이 행정사 사무실이라고 이제 간판을 걸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6편을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는데,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창업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를 이제 부담 없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공유 오피스텔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무실에 있어서는 준비된 자금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행정사는 이제 상담을 직접 하기보다는 전화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블로그를 보면서 주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신뢰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사무실을 내서 사무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갖고 운영을 할 것을 권합니다.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또 블로그도 만들어서 글을 올려야 되는데, 블로그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상호를 정하고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든가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채 블로그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의뢰인들이 연락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게 행정사님한테 신뢰감이 생겨서 연락을 줬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때는 본인의 얼굴도 블로그에 드러내고 또 학력이나 경력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사 사무실도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고, 공유 오피스텔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있어서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경력을 가졌고 이런 것들을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그게 작으면, 그러니까 경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를 하고, 경력이 또 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궁금증을 최소화하고, 그 궁금증을 최소화한 결과가 의뢰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를 시작을 하면 사무실을 구하고 블로그를 글을 기재를 해서 궁금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내가 목적하는 바를 도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첫 발을 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블로그 글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블로그 글을 쓰는 거는 이제 처음에 아이템을 정한 다음에 그 아이템에 대한 글을 쓸 때, 처음에는 사실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만나기 위한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 구체적이거나 또는 의뢰인이 실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행정사님들이 기재하신 많은 블로그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또 제출해야 되는 문서는 뭔지, 그 다음에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습을 해서 내용을 이제 서술을 해 나가는 식으로 블로그 글을
적어도 한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한 세 꼭지 정도는 기재를 해서 아이템을 이제 늘려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이제 행정사를 시작을 하고 GS 행정사 사무실에서 이제 같이 동참을 해갖고서는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를 놓고 앉아 있는데 다른 경험 있는 행정사님들 5분이 같은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선가 전화를 받아갖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누가 소개했어요? 어떻게 알고 행정사님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건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블로그를 만들어서 블로그 글을 올리면 그렇게 연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행정사님들 블로그 글을 쭉 보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뭐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메뉴부터 이제 정하는 거를 했죠. 메뉴를 정하는데 민간 자격증,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업, 비영리 법인,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 행정심판 이런 몇 가지 아이템을 정한 다음에 이제 글을 다른 행정사님들 글도 보고 또 법도 보고 또 내 스스로 학습도 하고 이래서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렸더니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광고를 저는 처음에 10만 원을 충진을 시켰어요. 근데도 계속 연락이 안 와서 네이버에다 연락을 했죠. 나는 빨리 많은 이 10만 원을 빨리 소모하면서 제 블로그를 보고 그 전화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 돈도 소비도 안 되고 전화가 안 오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블로그에 상단 광고가 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령을 학습을 해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 초반에 제가 블로그 광고를 많이 해서 의뢰인들이 연락이 와야지 나도 그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공부의 기회를 첫 발은 의뢰인의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중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많이 하고 뭐 전화를 많이 받도록 최고가로 가격 책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학습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의뢰인이 선생님이시다. 의뢰인이 전화를 해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내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대부분 어느 아이템이든 의뢰인들이 연락을 주셔서 하는 질문의 첫 번째는 제가 의학 외품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필요한가요? 뭐를 준비해야 되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거 결과를 얻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소요 기간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그거를 허가받기까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하는 게 행정사님 그걸 해본 경험이 많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네 번째.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이 그게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책임져 주실 건가요?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라는 식의 이제 질문으로 이어가는 게 보편적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정해졌을 때는 바로 이 의뢰인들이 궁금해하는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에 블로그 광고를 시작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많은 경우가 선수금 받고 마지막에 종료 시점에 잔금을 받는 식으로 나눠서 그 대행비를 받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성격도 급하고 제가 뭐든지 열심히 해서 결과를 얻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편이라서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 행정사님 안 되면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냐면 될 때까지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3년 만에 등록이 된 경우도 있어요. 왜냐? 그 민간 자격증 하시는 분들이 자기 욕심으로 여러 부처가 걸쳐 있게 하거나 또 금지어를 포기하지 않아서 계속 기재를 했을 경우에 이제 반려가 한두 번 된 다음에 다시 진행을 또 하다 보면은 2,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될 때까지 해드립니다라는 말씀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